자, 이 뉴스 뭐지 시간인데요. 자, 가장 뜨거운 뉴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MB의 눈물. 자, 다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. MB의 눈물.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, 어제도 저희가 중간에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어제 89세, 향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이상득 전 부의장의 친동생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빈소에 참석했고 이날 조문을 마친 뒤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. 기업인으로서도 일을 했지만은 국회의원 하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, 사실. 정치가 도전하고 막 힘있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면 좋겠다고 늘 충고를 해줬어요. 그래서 나 사실 또 그렇게 했고, 천국에 가서 우리 옛날 어렵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만나서 기쁘게 서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 이상득 전 부의장이랑 이명박 전 대통령 서로 정치적 파트너라고 불렸을 정도로 그럼요. 아주 각별한 형제였다 잘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상득 전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또 1등 공신이었다. 그렇습니다.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정원계 변호사님. 대변인님. 어렸을 때부터 이 두 분이 6살 차이더라고요. 네. 이상득 전 의장이 1935년생이고 네. 이명박 대통령이 1941년생이니까 6살 위의 형이 사실 자신의 거의 뭐 멘토 성격이었겠죠. 그렇죠. 예. 어려서부터 먼저 공부를 시작했고요. 네. 잘해서 서울대 상학과에 진학했고 네. 그 형이 간 길을 따라서 자기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성공 신화를 썼는데 이후에 정치를 하는데도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. 네. 육선 의원이기도 했고 먼저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 당시 후보가 되는데도 결정적 공헌을 했고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도 뭐 최대 공헌자였다고 해도 그렇습니다. 과언이 아니죠. 물론 뭐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나중에 생길 정도로 인사나 여러 가지 권력에 깊숙이 개입하려 했다라는 불명예도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을 만드는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아마 부모님 다음으로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네.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눈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저도 형제가 있는데 어렸을 때 형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잖아요. 네. 근데 나이가 들면서 서먹해지는데 다시 나이가 조금 더 들면서 그런 그 애틋한 마음이 더 생기는 그쵸. 것 같아요. 네. 제 생각인가요? 신경 고백 갑자기. 뭐 예. 자연스러운 뭐 네. 현상인 것 같아요. 뭐 어릴 때는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자주 보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고 나중에 또 한창 일을 할 때는 또 서로 바쁘니까 또 자주 네. 못 봐서 그럴 수 있고 근데 또 나이가 좀 더 들면은 또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여유가 생겨서 또 서로 애틋하게 챙겨주는 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상득 전 부의장의 모습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생전 평소 건강 상태가 좋았던 모습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했던 모습 이런 때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. 2004년 탄핵 전국 때는 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반성하며 천막 당사로 이사하고 진심 어린 노력으로 단합한 결과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온갖 억측과 비난을 받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. 그러나 묵묵히 소임을 다하면서 올바른 몸가짐을 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.